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양자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암흑상태 기반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얽힘 유지 시간이 기존보다 600배 이상 길어지면서 양자 메모리와 정밀 센서 등 미래 기술 상용화의 가능성을 크게 앞당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김재영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창엽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진동 박사와 함께 암흑상태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 9일자에 공개됐습니다. 양자 얽힘은 2개 이상의 양자 상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한쪽 상태 변화가 다른 쪽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 중 암흑 상태는 외부로 거의 빛을 방출하지 않아 환경 잡음에 강하며 얽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상태를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이론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연구진은 나노광 공진기와 반도체 기반 양자점을 활용해 암흑 상태 얽힘을 유도했습니다. 공진기가 빛을 내부에 일정 시간 가두면서 양자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조절했고, 그 결과 다수의 양자점이 집단적으로 얽히는 암흑 상태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실험에서 관측된 암흑 상태 얽힘의 수명은 최대 36나노초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밝은 상태의 수명인 62피코초에 비해 약 600배 이상 길어진 수치입니다. 또한 두 양자점이 동시에 광자를 방출하는 쌍광자 방출 현상도 함께 확인돼 암흑 상태 얽힘의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김 교수는 손실을 잘 설계하면 오히려 얽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번 성과는 양자 정보 저장뿐 아니라 양자 센서, 양자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실현에도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반도체 기반 양자점 시스템은 다양한 양자 플랫폼과도 쉽게 호환될 수 있어 향후 실용화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양자광원 제어 기술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현실적인 양자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 기록이 새롭게 갱신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829km의 초장거리 번개가 역사상 가장 긴 번개로 공식 인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번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미국 텍사스 동부에서 시작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서울 부산 왕복거리보다 길며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닿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기존 기록은 2020년 미국 남부에서 관측된 768km로 이번에 무려 61km나 경신된 것입니다. 이 같은 기록은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운영하는 최신 위성 고우즈 16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위성은 번개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이 번개의 거리와 지속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렌지 서비니 교수는 위성 기술 덕분에 메가 플래시라 불리는 초장거리 번개 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공대 마이클 피터슨 박사도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메가 플래시 발생 지역을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대라며 앞으로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기록이 미국 기상학회 게시판에 공식 발표됐으며 기록 확정까지 8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2017년 당시 기술로는 이 번개의 전체 범위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최신 위성 재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번개는 자연의 경이로움이자 위험 요소라며 메가플래시는 항공교통과 산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각국의 뇌우안전 인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가장 오래 지속된 번개 기록은 2020년 6월 18일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한 17.1초짜리 번개로
가장 긴 시간 지속된 번개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번개의 길이와 시간까지 정밀히 추적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과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 아세안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월 A대표팀을 이끌고 미쓰비시컵을 제패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동남아 주요 대회를 모두 제패한 첫 지도자가 됐습니다. 결승전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은 홈관중의 열괴 14인 인도네시아를 1대 0으로 꺾으며 정상에 섰습니다. 김 감독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 덕분이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과 팬들의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의 핵심으로 베트남 특유의 띵까 문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박항서 감독님처럼 선수들과 스킨십을 통해 교감하려고 노력했다며 치료실에 가서 농담도 하고 인삼이나 화장품 같은 선물도 주며 친근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의 물 마시는 시간, 수면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자신이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뛰어넘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박 감독님은 베트남 역사에 남는 영웅이다. 그 족적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우승 후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고 식사 약속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화상 인터뷰에 동석한 이훈재 골키퍼 코치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수 코치도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들었다. 베트남 축구를 통해 시원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원 코치는 이 경험이 국위선양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K코칭 스태프가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써나가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국민과 축구협회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열리는 동남아시안 게임과 2030년 월드컵 진출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감독은 동남아 국가들도 월드컵을 목표로 기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베트남도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국동지부는 5일 클류체스카야 화산에서 7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솟아올랐으며 전날에는 9km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스니 니코프 화산도 6km 상공까지 화산재를 분출했으며 화산재는 동쪽과 남동쪽으로 160km 이상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산은 15세기에서 16세기를 마지막으로 잠잠했으나 지난달 말 강진 이후 수백 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함께 분화한 화산은 클립체스카야, 크라세니 니코프, 베지마니, 캄발리, 카림스키, 무트노프스키, 아바친스키 등 7곳에 달하며 동시분화는 약 3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알렉세이 오제로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장은 이런 규모의 동시분화는 화산 폭발 퍼레이드라고 부를 만한 극히 드문 현상이라며 대지진으로 마그마방이 활성화되면서 추가 에너지가 공급돼 폭발이 유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 활화산 반경 10km 내로 진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추가적인 분화와 화산재 분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6에서 10km 높이까지 화산재가 더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강진과 화산 분화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한 캄차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강진 발생 직후 일본, 하와이, 에콰도르 등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수백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세베로쿠레스크 항구에서는 어장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강진 당일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시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떼가 하늘을 뒤덮었고 캄차카와 가까운 쿠릴 해안에서는 바다 사자 수십 마리가 물속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 같은 장면이 전해지며 지난 7월 유행했던 대지진 이연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